안녕하십니까. 제 1204호 신문 브리핑 2018년 11월 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문구부터 볼게요. 항상 내 감사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에는 땅에 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내용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외교 부분 특이 내용 없습니다. 경제일반 섹션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정부가 8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 비상상시 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함. 밑에 보시면은 이번 정책으로 경유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했던 클린 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기되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대출하고 인센티브를 없앤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유차 구매를 좀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폐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친환경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없애고 LNG 쪽으로 천연가스 이런 걸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업체나 이런 데 산업이 좀 많은데 그쪽에서 반발이 좀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일 새로운 글로벌 혁신신약 약과 우대 기준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함. 밑에 내용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원래 대체약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약제의 최고 가격보다 10%까지 납값을 높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의 비슷한 약과 비교해서 또 이 대체할 수 없는 약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신약에 대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줬는데 한미 자유무역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이게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규정을 보완하다가 관련된 이 조항을 대부분 삭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KT가 장비 공급사를 선정했고 LG U+는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나섰으며 지난 9월 네트워크 장비 선정을 마무리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5G 교환기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쟁점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통신 환경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차세대 통신 환경, 통신의 속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G는 지금 저희가 LTE라고 하죠. LTE보다 무려 속도가 280배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기가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10초가 안 걸린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일반 네 번째, 지난해부터 화장품 판매를 본격화한 편의점들이 최근 제품 종류를 늘리고 전용 브랜드를 새로 내놓는 등 화장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층도 10대에서 20대로 확산되고 뷰티 업계에서는 이제 스토어 중심, 즉 가게에서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이제 화장품 시장이 편의점이 잠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요즘에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건으로 해가지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파구로서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 섹션 넘어가겠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 등 지난 10여 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밑에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공동관리 들어간 이 28개 기업에 대해서 최종 기업 가치는 8조 4,461억인데 이거는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산정한 기업 가치 12조 6,859억 원보다 무려 33%나 급감한 액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 기업 가치라는 것은 이 기업을 살렸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거다 이런 거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청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을 청산하고 자산 매각하고 정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으면 살리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요. 청산 가치가 더 높으면 지금 청산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청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기준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했던 이 28개 기업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았던 거죠. 이 부도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좋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약 12조의 자금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 근거로 12조의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살릴까 말까 이 28개 기업을 평가했을 때 그 기업 가치가 총 28개 합쳐서 12조 6,859억 원이었는데 원래 산업은행 예상대로라면 현재 가치도 12조 6천 그 비슷한 가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평가해보니 8조 4,461억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때 평가를 잘못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부동산 두 번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보합세로 짓게 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신문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격 자체가 보합세다. 이거는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정부의 고강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이제 더 이상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도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부동산 내용인데 3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GTX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이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 훼손을 된 이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연내 안에 착공이 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좀 힘겨루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외환 보유액이 3조 5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15조인데 이게 9월보다 339억 달러 감소했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제 분석 내용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안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았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관점에서 이 외환 보유고는 좀 의미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날보다 약간 하락한 0.9% 하락한 61.67달러. 이게 그 원유 가격은 이게 조선이라든지 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1달러에 이제 좀 내렸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이 원인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원유를 계속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원유 생산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국제유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3번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 반턴빈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즉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이런 쪽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미국 중앙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중국을 향해서 또 경제 제재를 이제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신문 경제 관련 용어 아까 저 위에 산업은행 얘기를 할 때 워크아웃 이런 얘기 나왔는데 비슷한 용어로 법정 관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워크아웃은 이제 기업이 도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기 채권은 이렇게
출자 전환, 이 출자 전환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부채를 어떤 쪽에서 이게 빌려준 걸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채로 받지 않고 아예 그 빌려준 곳에 자본,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채가 내려가는 거죠. 이제 등등 이런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워크아웃이고, 법정 관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가 되면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은 채무 모든 빚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상환하는 거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그걸 이제 기업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워크아웃은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라 시키는 거고, 법정 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부채 동결, 새로운 관리인 지정,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신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